자, 3부 토근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중에서 일단 대중적으로 좀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유명한 종목인데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시를 해 왔었죠. 뭐 내일이야 뭐 내일 당장 회사가 상패가 되더라도 뭐 오늘만 먹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잘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만 들어가시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들어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건 뭘로 보더라도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계 기업의 표본과 같은 기업이거든요.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어저께 앞서 다시 우크라이나 트럼프 쪽에 이슈 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올라들어가서 반짝하고 반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6%대면 밀려나립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자, 재료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재료상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전일 나왔던 70 장 마감 후에 75억 규모의 3자 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잡급들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3자 배정 나오는 경우 보통 우호적인 재료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3자 배정이 나왔는데도 내려가요. 운영자금, 이제 3자 배정 중에서 이제 운영자금 확보 목적 같은 경우는 뭐 별 볼 일 없죠. 이게 내용이 이건 전혀 회사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닙니다. 사들여온 주체 같은 경우도 대성 트레이딩, 벌써 이런 냄새가, 그렇죠.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치고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농후한 그런 얘기지. 이전에도 이런 기업에서 제가 삼자 배정 대상 이거 나오거든요. 대상 선정경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기업이 이런 것들 보고 하더라도 출자자 혼자 이래가지고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봤었죠. 자, 여기 대성 트레이딩도 보시죠. 3명입니다. 3명. 사람 셋이 있는 회사야. 이름부터 자체가 그래서 벌써 이게는 삼부 토큰의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냄새를 팍팍 풍기고 있어요. 자, 삼부 토큰 오늘 나와 있는 뉴스를, 다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 토건의 경우, 자, 이제 앞에, 자, 한숨 돌린 12 투자자 이러고 나세요. 자, 주식 전환사채 투자자들 쭉 있는데, 이게 전환사채 투자자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주식 투자자들도 같이 엮여요. 왜냐하면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시켜버리면 오버행, 물량 부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쭉 들어갔는데 작년 10월에서 6월달에 발행했던 CB가 이게 1,000원이에요. 지금 어제 나왔던 3자 배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가격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이게 앞서서 이걸 조기 매수를 했어요. 이게 돈이 일단은 예를 들면 그 전에 2차 전지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런 시비를 조기에 사가지고 시비를 자체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건데, 얘네는 이거 사가지고요 다시 팔았어요. 만기전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 지금 넘겨버렸습니다. 다른 데다가. 넘기면서도 지금 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풋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얘네가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가지고 이 풋옵션을 행사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동전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풋옵션 행사는 이걸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비가 자는 게 98억이다 이게. 이걸 못 메꿔주는 회사예요. 얘네가 삼부 토건이. 앞에도 봤지 않습니까? 2022년, 2023년 최근 직전에 2개년도의 적자가 2천억이야. 이 회사가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 가지고 있는 게 93억 가지고 있답니다. 이 CB 하나를 못 막는 회사에 CB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도 이 CB 하나를 못 갚아. 그럼 이제 또 CB에서 차환이 안 되죠.
지금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예전에 이 종목의 주가를 이 종목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대표주로 만들었던 게 지금 바로 이건데요. 지금 이쪽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못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지금 11호 차원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쓴 방법이 이제 지금 방금 같은 이 3자 배정을 쓴 겁니다. 근데 3자 배정 들어와 있는 주체들도 그러고 여기도 주체들도 그러고 이건 뭡니까 이거 예. 이거 다 단타 치고 나가는 주체들이죠. 이거 다 해가지고 작전 세력이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 쪽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올랐던 것 같은 경우도 뭐 이래서 이제 당겨 올려가지고 넘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넘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어느 쪽으로 이게 우리 주식 투자 입장에서 이거 아주 곤란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채권 기사입니다. 이렇게 채권 시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예요. 우리 쪽에서 보자 이거죠. 주식 투자자 입장은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삼부토건의 주가가 올라가면 시비가 전환돼서 나오는 거고요. 3번의 주가가 내려가면 시비가 풋옵션으로 토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돈도 없는 얘들이 당장 저 시비를 갚아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유동성 빵꾸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75억을 들어와가지고 이 75억의 납입이 되면 부도가 날 위험은 조금 줄었죠? 부도가 날 위험은 줄었는데 뭐 지금 이 회사의 상태가 이 상태다라 그러면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93억밖에 안 돼요 돈이. 시비 하나를 못 막아 시비 하나를. 그러니까 주식투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건 지금 둘 다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면 유동성 리스크, 올라가면은 오버행 리스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이거는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회사 표면 이자율이 6%나 된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3부에서 발행한 시비가 그래서 이제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회사가 부도만 나지 않으면 이래가지고 들고 있기만 해도 6%의 비교적 높은 금리. 자, 이거 6%가 엄청나게 높은 금리인가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휴지가 될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의 6%가 높은 금리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높은 금리예요? 위험부담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떼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떼먹힐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확실한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떼먹히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카드 연체율 얼마입니까? 카드 이자. 카드에서 돈 빌려 쓰고 난 다음에 그 이자 얼마네요? 20%대 내잖아요. 아직도 20% 아닙니까? 20%. 그 왜?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도 그걸 못 갚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만큼 그 돈을 떼일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수치적으로 그것마저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빌려가가지고 그 돈도 못 갚을 정도라 그러면 그 카드 쓴 사람들은 현금 빼가지고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돈마저도 못 갚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 위험 부담, 그 연체율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게 그게 카드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 고율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게 높지도 않아요. 6%밖에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 기업 보자 이거죠. 2천억의 적자야. 이거 뭘로 메꿀 거야 이거? 그러면 이게 개선이 돼야 뭔가 업황도 개선되고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2개년간 이미 2천억의 적자가 나왔어.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지금 3개분기 1,400 해가지고 2,000에 얼마입니까? 1,500억 해가지고 2,700억 매출도 지금 큰 폭으로 줄었죠? 작년은 그나마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오히려 매출을 넣은 게 이건 뭐 지금 적자로 뭐 수주했다라는 얘기죠. 적자 수주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이미 이게 얼마입니까? 이제 곧 이제 3천억 적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 98억짜리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걸 왜 하십니까? 이거 저기 기사에서는 부도가 나지 않는 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근데 지금 보십시오.
회사가 지금 연속적으로 가지고 지금 탈출구가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가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실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활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98억짜리 98억 겨우 98억밖에 안 되는 저 CB를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도날 확률이 높은 셈이 되는 거죠. 유동성 리스크가 노출되는 거. 이게 부도날 확률이 높은 기업에다 두고 부도가 나지 않으면 6%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이걸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걸 도대체 왜 하시냐 이겁니다.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반짝하고 나오는 아주 선명하거든요. 이거 반짝하고 이렇게 켜진 날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테마주 우크라이나 쪽 이슈 붙고 반짝하는 날, 요 날만 단타하시는 거예요. 요 날만. 그나마 선수급들 단타 선수들에 한해서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 같은 경우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아무리 낙폭가대가는 낙폭가대 할아버지라도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각 세트 하나씩 있잖아요. 자, 2차 전지에도 유명한 종목 하나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유명한 종목 하나 있고, 이 하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요, 이거 뛰어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좋은 종목들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고 그리고 다운받아서 입장하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들 드린다 이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양자 이슈 튀어나오고 어제 아침에 개장 전에 바로 이거 추천 나갔지 않습니까? 엑스게이트.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 그냥 문 닫아두고 그대로 상한가 마감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29%, 지금도 23%예요.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거 드린다니까요. 지금 오르고 해서. 그 3부 같은 종목에 3부 같은 저런 종목에 들어가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종목에 매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저희가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드리잖아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저런 잡에서 빠져나오시고 좋은 종목들 받으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온통 사방에 빨대 꽂는 놈들밖에 없지 않습니까?